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이야,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의 대표 계열사죠. 네. 전자부 전기사업 부문의 핵심 기업이자 한국 가전 IT 업계 선두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이 삼성그룹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죠. 네, 삼성그룹에서도 가장 큰 계열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 모태는 196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만들어진 삼성전자 공업입니다. 1970년에 백색 가전 제품 및 AV 기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1977년에 한국 반도체, 1979년에 주식회사 한국전자정보를 인수함으로써 지금의 이 반도체 사업 진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후에 1980년 삼성 반도체 합병을 했고요. 4년 뒤인 1984년에 현재 상호인 삼성전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지금 포털 사이트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어떤 게 지금 뜨신지 아세요? 너무 QLED? 많던데. QLED. QLED. TV도 있고, TV도 스마트폰도 있고. 맞아요. 지금 보면은요, 삼성 QLED 네. TV. 이게 아까 우리 재정 씨가 말씀하셨던 그건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어떤 TV 패널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QLED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퀀텀답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나노 크기의 반도체의 결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퀀텀답 TV는 LCD 패널과 백라이트 중간에 퀀텀답 필름을 이렇게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색을 구현을 정말 잘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라이벌 관계가 뭐가 있냐면 바로 OLED예요. 네. 사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OLED가 승리했습니다. LG 아니면은 소니가 이제 OLED를 통해서 프리미엄 TV를 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OLED 같은 경우에는 뒤에 패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패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얇을 수가 있고요. 얇아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구부릴 수가 있죠. 근데 QLE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패널 자체가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굵기가 OLED보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QLED에 대해서 막 특허도 많이 내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삼성전자는 좀 밀고 있다. 그래서 네. 이번 연도의 싸움은 QLED와 OLED에 다시 한번 어떤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QLED를 지금 주력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네. 색을 표현하고 폭의 그 화질 개선한다는 게 이게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VD라고 어쨌건 네. 이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VD라는 게 독일의 세계적인 규격 인증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기관이 아주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2018년도 QLED TV 모든 모델이 삼성전자의 모든 모델이 2년 연속 컬러 볼륨 100%. 그러니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컨텐츠의 색을 정말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이런 디스플레이로 인정받았다라는 결과를 이제 성적표를 받은 거죠. 네, 뭐 아까 좀 약간 저렴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네. 느낌상 좀 어감이 굉장히 비싸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QLED의 특징이 뭐냐면 네.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크다고 화질이 또 좋고 크다 보니까 비싸죠. 네.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무려 800만 원 이상짜리,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또
TV 빈부격차가 좀 생기네요.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권 평론가님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공시 자료고요. 최근 자료고 실제 삼성전자에서 사업 보고서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 정확한 명칭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설립일자는요. 아까 우리가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69년도에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로 나왔고 네. 주요 사업은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뭐 암기예요, 사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IM 부분이 있고요. 네. C, 그러니까 가전, 백색 가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DS 부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하만 부분이 있습니다. 하만은 뭐냐면 전장 기술. 전기 장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바로 자율주행차고요. 스마트카예요. 네. 거기에 인수를 한 들어가는 거죠? 네? 인수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하만이 정확히 하시네요. 네, 네, 네. 하만을 인수를 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하만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전장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 기술도 주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힘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 매출 굉장히 잘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총 4가지 부문으로 나뉜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보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삼성전자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약간 그 이름만으로 브랜드가 이미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주변에서 너 어디 회사 다녀?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삼성을 다녀? 라고 말하면 더 이상의 부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 삼성을 다니는구나. 아, 되게 좋은 데를 다니는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편집장님 살짝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아유, 그럴 리가요. 저는 저희 회사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해서 네, 빅시코리아 화이팅! 파이팅!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환경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스마트폰 시장 포화 상태, 위기 봉착. 포화 위기가 있나 상태, 봐요. 네. 포화 상태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워낙 경쟁 업체가 이제 너무 많고 기술들도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한 않을까요? 번 사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사면, 정도 네. 쓰니까 뭐 그래서 뭐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뭐 아무래도 요즘에 삼성하면 스마트폰을 떠올리니까 그럼 또 삼성의 스마트폰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게 예. 애플이잖아요. 네. 애플과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또 중국 시장 스마트폰도 인기라고 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스마트폰의 종류가 많아져서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가라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충격적인 어떤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0%예요. 말도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0.8%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의 어떤 뛰어난 기술력이 한층 더 빛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봤을 때 그 중국 기업,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들을 굉장히 얕잡아 봤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네. 특히 또 중국의 문화적 입장이 사실 자국 기업들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삼성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조금 매출이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현재 상황을 보면 1위가 이제 화웨이입니다. 2위가 이제는 오포고요. 3위가 비보, 4위가 샤오미, 5위가 애플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기업이 낄 자리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 시장을 뚫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미엄 폼 시장은 삼성전자가 잘 나가긴 잘 나갑니다. 그런데 보급형 폰 같은 경우는 사실 샤오미라든지 아니면 화웨이 폰이 워낙 가성비가 뛰어나서 네. 중국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래서 삼성은 이제 인도 시장 네. 좀 노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인도 시장마저도 중국의 샤오미한테 이제 뺏기는 상황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은요 뚜렷합니다. 확실히 보급폰은 확실히 보급폰으로 풀어버리고 이제 프리미엄 폼 중심으로 해서 북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중국 시장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렴한 어떤 가성비 좋은 폰을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폰 얘기를 하셨는데 인도 아까 시장의 어떤 폰에 대한 얘기가 또 있나요, 혹시? 그렇죠. 삼성이 인도 시장에서 이제 공략을 위해서 저가폰을 내놨어요. 네.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대였다면 보급형 폰을 토탈 그 그쵸. 폰 금액이.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급형 폰을 만들어냈죠. 네.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 너무 저렴하죠. 인도에서만 하지 말고 한국에도 좀 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네. 네. 네, 지난달에 출시됐던 갤럭시 S9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괜찮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로 아마도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에서는 이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도 1분기쯤에는 다시 시장 점유율에서 어느 정도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보면은 점점 더 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그 고가 전략, 네. 말 그대로 이제 프리미엄 시장 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폴더블 폰 아세요? 아니면 플렉시블 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구부려지고 맞아요. 접고 막 이러는 거 예,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OLED처럼 이렇게 구겨지는 건가요? 네네 접히는 폰, 예, 뭐 구겨지기도 하고 뭐 먼 미래는 구겨지기도 하겠죠. 근데 현재는 폴더블 폰, 네. 그러니까 접히는 폰을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곧 내놓을 거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기술력의 정말 승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 그대로 프리미엄 폼도 삼성전자가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폴더블 폰은 SF 영화에만 나오는 건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야.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선점, 속도 내는 삼성전자.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빅스비라던가 뭐 네. AI 뭐 이런 거에 이게 완전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AI 하면은 좀 빅스비 예, 정도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네.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사실 그 AI라고 얘기하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큰 화두고요. 무조건 인공지능 시장, 그러니까 AI를 잡아야지만 사실 앞으로의 그 IT는 이제 먹어 살릴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경각심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석방된 이후에 가장 큰 공식 일정, 그러니까 공개된 공식 일정이 바로 어디였냐면 유럽 시장에 이제는 나가는 거였어요. 그냥 갔다 오셨죠, 이미. 갔다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실제적으로 많은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시장을 다시 한번 이제는 보고 왔거든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바로 AI 센터를 세우겠다라는 전략적인 어떤 포부를 삼성전자가 밝혔습니다. 어떨 때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얘기했거든요. 그 손영건 삼성전자 최고 전력 책임자가 사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프랑스의 AI 센터를 세우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시점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파리 갔다 온 다음입니다. 그리고 손영건 삼성전자 이제 최고 전략자는 어떤 분이냐면 미래의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세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거리 창출이 이분이 이제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파리에 프랑스의 AI 센터를 세우겠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에서 바로 AI를 진출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사실 북미 시장을 진출했을 때에 보통 많은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승리하면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프랑스의 AI 센터를 세우겠다는 점은 굉장히 이런 어떤 우회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커넥티드 라이프라고 해서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부분이 굉장히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삼성전자를 이해했을 때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CE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삼성전자 CE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전인데요. 가정의 핵심이 바로 주방이에요. 주방의 또 핵심은 냉장고죠. 또 아무튼 그 IoT를 중심, 그러니까 커넥티드 라이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사물 인터넷을 묶겠다는 전략.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삼성전자의 C 부분, 그러니까 백색 가전 부분은 말 그대로 정말 수요층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에 뭐 들어가겠어요? 반도체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라이프, IoT 이게 지금 이게 빅스비와 연결이 또 지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커넥티드 라이프의 핵심은요, 바로 빅스비예요. 네. 아까도 제가 주방 얘기했잖아요. 네. 냉장고에다가 물어보겠죠.
오늘의 내가 뭐 만들 그러니까요. 건데 네. 요리 뭐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진짜 미래. 빅스비가 빅스비가 요리법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떠한 미래에서나 볼 만한 이런 서비스들, 라이프 네. 스타일이 현재도 이제는 도래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말 그대로 빅스비를 이제 접목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빅스비는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상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스마트해질 것 같아요. 네. 이 사물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인 거잖아요. 네.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만 저는 무지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아. 뭐 그 기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미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소개를 삼성전자로 해서 그렇지 사실 이 커넥티드 라이프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신경을 쓰고 네.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미 네.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러니까 개인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에게 맞춰서 빅스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이제 오니까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좀 볼 수 있겠다고 네.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삼성전자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박 편집장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광고 슬로건을 보면은 그 기업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지난 과거의 슬로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슬로건을 쓰는지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아니면 뭔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강렬하게 남아있는 삼성전자의 슬로건이 기억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현재는 모르겠고 옛날에는 또 하나의 가족. 그거는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재정 씨. 저는 그냥 파란색인 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 아닌가요? 알고? 축구 유니폼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캐치프라이즈라고 하죠. 네. 그런 건가요, 이 그런 게? 그러면은 그 삼성 뭐죠? 그 네. 축구 뭐죠? 수원 삼성. 수원 삼성의 네. 그 캐치프라이즈는 뭔가요? 그러니까 홈 오브 풋볼이라고. 아, 정확히 알고 있네요. 축구의 집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과거의 슬로건부터 현재까지 슬로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저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네, 뭐 앞서가는 세기술, 네. 휴먼테크, 뭐 세계 1등 품질에 도전하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던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네. 오래 지금은 네, do what you can't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되게 시대가 한 번에 바뀌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쭉 보니까 네. 초기의 슬로건을 보면 좀 회사의 기술력을 강조하거나 성과를 강조하는 것들이 주로 됐다면 지금은 좀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슬로건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또 자유롭게 남다르게라는 슬로건이 있었다는데 지금 뭐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또 하나의 가족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 삼성의 이미지랑 정말 또 잘 맞는 그런 슬로건이었었고요. 네. 또 하나의 가족은 정말 삼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쓰고 있는 do what you can't라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외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세계 어딜 가도 이제 삼성에 대한 게 많이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의 외국 기업 홍보 영상을 보면 꼭 이 말이 다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의 브랜드 슬로건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삼성전자 이슈와 환경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 예상 깨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 일단 좀 긍정적인 기사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졌다. 네. 이런 기사였나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말 네. 그대로 삼성전자가 2018년도 1분기에 네. 연결 기준으로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와. 15조 6천억 원 잠정 실적을 거뒀거든요. 이야. 무슨 얘기면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 15조. 말 그대로 남는 돈이거든요. 네. 15조의 돈은 감이 안 올 정도의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이 안 예,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매출 1분기입니다. 2018년도 1분기에 60조 원에 15조 이렇게 됐는데 시장에서는요 매출 한 61조 예상을 했었고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14조 5천억 정도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본다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그러니까 잠정 합의치보다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인 거죠. 사실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그 삼성전자에 우리가 보다면요 우리가 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말 그대로 IM 부분, C 부분, DS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출
매출이 잘 나오는 게 바로 DS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매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C 부분의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요, 무려 2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네. 글로벌 20%. 그 다음에 IM 부분 같은 경우는 19.5% 정도가 돼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도 두 부분 DS 부분도 이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45%의 점유율을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의 반 이상의 네.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는 14.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이제 최근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만 부분은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5.4%의 이제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글로벌 기업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볼 텐데 매출 부분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사업 보고서에 있는 얘기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낸 사업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고 보면은요. 순매출을 먼저 말씀드리면 17년도 매출액입니다. 무려 239조 원이 나왔습니다. 17년도에. 그리고 그중에서 C 부분이 이제 45조 원에서 그 순 매출에서 18% 차지했고 IM 부분이 한 44% 차지했고요. 말 그대로 반도체 부분이었는데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이 45%, 하만 부분이 한 3%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 정도의 순매출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몇 퍼센트가 났기 때문에 총해서 이제 토탈 100%고 영업이익으로 본다면요 더 어마어마해요 사실. DS 부분이요 무려 75%를 담당하고 있어요. 와. 워낙 반도체가 잘 나갑니다. 워낙 그 디스플레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기록하고 영업이익이 기록하는 건요. 사실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보다 DS 부분은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 팔 때 많이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실 때 꼭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라. 요거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삼성전자 마케팅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간략하게 프로필부터 한번 볼게요.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콘텐츠 제작, 블로그 포스팅, 버스킹 공연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시각 디자인과고요. 어학 점수는 5피기 IM3입니다. 대내외 활동은요, 굉장히 많은데 실무자 컨택 연합 동아리 링커스 활동, U+ 대학생 PD 활동, 롯데그룹 서포터즈, 외교부 서포터즈, 한국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임원진, 그리고 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활동, 시각 디자인과 학생 대표, KTNG 상상 마케팅 스쿨의 다양한 대내외 활동이 있습니다. 네. 자격증은요,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그리고 운전면허증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G랜드 패스트 컨트롤 홍보 콘텐츠 제작, 그리고 삼성물산 리조트 사업부, 그리고 경기경찰 홍보단 영상 담당, KT 대리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요, 공항철도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삼성전자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DCA 대학생 광고대상에서 금상을, 삼성전자 프로모션 공모전에서 대상을, 제주항공 마케팅 공모전에서 입상을, 롯데그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그리고 아이디어 메이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마지막으로 에버랜드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경력이 있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대본을 봤잖아요. 이 대본을 보면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네. 이 프로필을 적어주십니다. 근데 와, 이걸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신 건데도 네. 이렇게 되게 많네요. 네, 읽으면서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는데 대내외 활동도 많고요. 수상 경력도 정말 많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보통 삼성 지원할 때 이 정도 프로필인가요? 다 있어야 되나요?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제 궁금하네요.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 많이 다니는데 네. 글쎄요, 이 정도 스펙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뭐 공모전은 뭐 어마어마하네요. 알겠습니다. 여태 본 프로필 중에 네, 가장 역대급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우리 편집장님께서는 이 프로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저의 과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막말하는 거죠. 네. 일단 보면요, 일단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네. 재밌는 거는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거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기업의 이런 그 외부 활동,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을 하는
그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의 꽃 영삼성 서포터즈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걸 제외한 롯데그룹, 유플러스, KTNG를 다 하고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너무 삼성의 많이- 꿈이 있었고 네. 삼성에 대한 내가 미래의 비전을 걸었다면은 이 많은 활동을 하는 동안 그게 가장 으뜸으로 치거든요. 네. 제가 거기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그걸 이렇게 으뜸으로 치는데 네. 그게 왜 빠져 있을까? 그게 좀 약간 한 번쯤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그러니까 지원은 했는데 입상을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셨나요? 저는 정말 화려한 그 공모전. 대학생들에게는 저도 뭐 애들을 가르치지만은 예. 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네. 공모전 굉장히 열심히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뽑히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공모전이 지금 몇 개인지. 그래서 이런 공모전에 나가서 또 이 공모전에 입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